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서해 보하이만 일대에서 신규 훈련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해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보하이만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군사 훈련 중인 중국입니다. 우리가 남진아해라고 불리는 남중국, 그리고 동진아라고 불리는 동중국해는 우리가 아는데 보하이만은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하이만 위치입니다. 자, 이 보하이만이 어디가 있냐? 지금 다롄과 엔타이를 잇는 이 자리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보하이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하이만이 군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서해에서도 지금 군사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 고위 당직자가 부산을 다녀간 건 여러분 아시고 있죠. 22일, 23일. 그런데 다녀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중국군이 보하이만에서 28일부터 9월 4일, 그리고 29일부터 9월 3일, 5일 일정으로 서해에서 그리고 보하이만 일정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양제츠가 온 날이 언제예요? 22일 그리고 23일 날 왔죠. 그리고 돌아갔죠. 돌아가고 얼마 지나서 한 4, 5일만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중국은 지난 7월달 말부터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서해 등 9차례에 이르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보하이만과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덧붙인 내용들이 좀 더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하이만 그리고 서해에서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거의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21일, 22일에 거쳐서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의원인 양제츠가 부산, 서울이 아닌 부산을 방문했어요. 이때 그 보수 진영에서 왜 부산으로 가게 했느냐? 왜냐하면 서울로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문 대통령 만나야 되죠. 문 대통령 만나서 얻을 것이 있으면 만나겠죠. 그런데 얻을 것이 없어서 부산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때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까지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왜 부산이냐 라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친중파 세력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중파 세력이 죽어갔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부산에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부산까지 갔죠. 그리고 갔고 되돌아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남북한의 앞바다인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입니다. 특히 보하이만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북한 너희도 우리를 지켜봐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시면 하이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지지를 한다고 하고, 광둥성은 대만을 견제한다고 하면 이쪽은 어디를 견제해야 돼요? 한국을 견제해야죠. 그런데 보하이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북한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지금 북한이 김정일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가까워져 가고 있죠. 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깨야 돼요.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한다라는 의미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특히 대만 전투기가 미국 공중급유 훈련 사진을 공개를 한번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하는 대만 F-16 전투기를 대만 주재 미 대사관격인 중국 대대만협회 AIT라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공개했어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21일, 22일 갖고 이번에 공개하고 이렇게 지금 점점 격화되고 있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미국하고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떤 거냐? 첫 번째, 고체 연료, 그리고 미사일 발사, 사거리 늘리는 것, 그리고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렇게 전략무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을 하게 하고, 물론 그 안에 내부 부품들은 미국에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조립 자체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데 중국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미국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의도치 않게 미국 편에 많이 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개발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하게 되면 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의 공개는 대만 국방부 대한무기 증강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해안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 이것까지 구매를 나선대요. 미국은 대만에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고 한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만들라고 지원을 하고 있죠. 또한 일본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을 심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때 그랬죠.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너희들 한국에 심으면 너희는 보복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은 그 보복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아예 통째로 미국에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보고했습니다.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일본 군도가 있고 여기서 딱 닿는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1200km까지, 특히 베이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디가 중국 입장으로서는 더 어려운 나라겠어요? 한국이죠. 그런데 한국을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한국은 자체 개발을 한다.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만들지 마, 이게 안 돼요. 뭐 미국 시스템을 갖고 와서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만든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 시스템을 갖고 와서 만들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은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부분 보면 일본은 자기들이 만드는 권리를 달라고 그랬는데 배치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한국은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고체연료, 경항공모함에서는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핵잠수함, 이것까지 다 하면서 한국이 무게체계가 더욱더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 경항공모함을 구매를 하고 F-35B를 구매를 하면서 F-35B를 내가 구매를 하겠으니 경항공모함에 들어가고 있는 뭐 철판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은 더욱더 세계적으로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선항공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